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죠. 이번엔 좀 그 자바에서 실행되는 그 예외 처리, 그 exception process라고 그러죠. 그 예외 처리를 하는, 예외라는 개념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통 프로그램은 실행하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스톱해서 죽어버리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못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한 예외 상황을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 정의해 두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땐 처리를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AP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처리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C나 이런 데서 알겠지만 이 예외, exception이라는 거는 일종의 보면 오류라고 보면 돼요. 이런 예외의 종류가 이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를 처리해주는 API,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해보면은 예외라는 거는 이 예외, exception이라는 거는 잘못된 코드 혹은 부정확한 데이터, 그 다음에 예외적 등으로 인해서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0으로 나누는 것과 같이 잘못된 연산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인덱스가 어떤 0에서 n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그 n을 넘어간다든지 0보다 작아진다든지 이렇게 지정된 배열의 인덱스 범위에 있지 않고 그걸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C 같은 경우 포인터 같은 거 조작할 때 이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할 때 하드웨어 장치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장치에 의한 오류 등을 보통 있습니다. 이런 거 보통 이제 우리가 IO 에러죠. 입출력이라.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프로그래머 혹은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게 한 후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래머가 그 오류에마다 어떻게 처리해주는 것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다가 어떤 오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이제 이거를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자바죠. 자, 그러면 이 예외 오류도 결국 자바는 모든 게 클래스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예외를 처리해주는 클래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예외 처리를 위해 자바는 exception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exception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exception 클래스는 이제 여기 보면은 요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은 모든 자바의 그 클래스는 오브젝트가 이제 그 루트죠. 그 밑에 이제 throwable이라는 것도 하나 이제 오브젝트 상속받아서 클래스가 있고 이 throwable을 상속받아서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API로서. 그래서 요 exception은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일반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runtime excep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예외는 exception 갖고 처리하고 실행 중에 나오는 오류, 실행 오류죠. 우리가 C에서 얘기하는 그 runtime 오류 이런 경우는 이제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runtime exception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모든 예외 처리를 하려면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두 가지 종류의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예외가 있는데 예외 처리 시에 필요한 예외 처리의 필요 여부를 예외 처리가 지금 필요하다,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예외 처리의 필요성을 체크하는 일반 예외, 이게 general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체크됩니다. 컴파일러에 의해 체크되면서 그 예외가 발생합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예외 발생시켜서 여러분이 이게 컴파일러가 이게 오류가 나오면은
예외 처리 루틴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빼먹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속받을 클래스는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돼요. 이때 상속받는 건 이제 exception 클래스입니다.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 시에 발생하는 런타임 exception이 있는데, 이 런타임 exception은 런타임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한다. 물론 exception을 상속받아도 돼요. exception이 런타임과 일반회를 다 갖고 있는데, 런타임에 대해 한정시켜서 집중하려면 런타임 exception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 자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혹은 컴파일 중에 발생하는 어떤 오류를 제가 체크해주는 그러한 예외 처리 API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컴파일러에서 체크되는 예외가 있고, 오류가 있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컴파일러가 체킹해서 프로그래머가 예외 처리 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하나는 컴파일러가 체킹 못하면서 런타임,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발생하면 보통은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중단되지 않도록 런타임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외 같은 것들을 몇 개 중요한 예외들을 만들어 놓고 API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바가. 그래서 자바가 제공해 주는 오류가 보면 이제 exception 클래스가 있는데, exception 클래스가 있고, exception 클래스를 보면 runtime exception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예외, 여기 이제 일반 예외예요. runtime exception이 있고, 이건 실행 예외죠. 그리고 이제 error라는 또 클래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하드웨어적인 혹은 시스템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에서 다루기가 이제 어렵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이런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외나 혹은 컴파일 도중에 발생하는 예외, 이렇게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외들은 다 보면은 실행 예외든 일반 예외든 다 exception API,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죠. 지금 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실행 예외도 결국은 일반 예외를 다 커버하고 있는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요 runtime exception 클래스는 또 실행 중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클래스들을 자바가 제공해주고 있어요.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이라든지 산술 연산 중에 나오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든지 연산의 오류라든지, 그다음 네거티브 어레이 사이즈 exception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일반 예외에서 좀 많이 쓰는 건데, 거기 주로 이제 IO exception을 많이 쓰는데, 이게 주로 이제 입출력할 때 end of file exception이라든지, 그 다음에 file not found exception, 그 다음에 interrupt IO exception,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IO exception, IO 잘 때는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를 보통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중에서 일반 예외들은 이제 컴파일러에서 체크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실행 예외는 이제 여기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실행 예외, 일반 예외는 이제 컴파일러에 체크되는데, 컴파일러에서 체킹되지 않는 실행 예외는 이제 좀 잘 알아두고, 왜냐하면 실행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잘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실행 예외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체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외 처리가 코드를 넣어주지 않으면 해당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그냥 딱 스톱해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예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자주 발생하는 실행 예외 같은 것들을 자바가 클래스 API로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주는 코드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거는 객체가 없는데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없는 객체를 참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성을 안 했는데 참조를 한, 그러니까 생성을 빼먹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null point exceptio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rray index of out of bound exception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배열을 다룰 때 여러분들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배열의 인덱스가 0에서 n-1까지로 잡았으면은, 항상 인덱스는 0에서 n-1 범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forloop을 돈다든지, 뭐, forloop을 돌면서 어떤 배열을 액세스하는데, 숫자를 잘못 넣어서, forloop의 숫자를 잘못 넣어서,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는, 즉, 최고 큰 값을 또 벗어난다든지, 최고 작은 값을 벗어나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발생하는 그 exception이 array index of out of bound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덱스 범위가 그 0에서 n-1까지로 잡았는데 for 같은 거 돌면서 i 값이 n보다 커진다든지 n 이상이 된다든지 i 값이 그 0보다 작아진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이럴 경우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을 액세스하기 전에 배열의 크기를 조사해서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하고 체크해보고 범위 안에 있으면 이제 동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건 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 스트링, 우리가 스트링을 숫자로 바꾸는 건 자주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스트링을 숫자로 변환할 경우에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가 들어있는 스트링을 가지고 숫자로 변환해달라. 이럴 경우 이제 이런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eger.parseInt, integer라는 그 래퍼 클래스가 있죠. integer.parseInt, 요거는 이제 스트링을 정수로 바꿔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스트링 속에 100을 집어넣어주고 이걸 숫자 100으로 바꿔달라 하는 거는 이제 올바른 거예요. 정상으로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integer.parseInt 하면서 33A5, 근데 이 A라는 거는 잘못 들어간 거죠. 정수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스트링의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쉽게 알기 잘 알듯이 산술 연산하는데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수식 연산에서 오류가 나오는 대표적인 게 divide by zero, 0으로 나눈다든지 우리가 나눗셈을 했는데 그 변수값이 0인 줄 모르고 나눗셈을 해버리면 이제 이런 경우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서 설명할 텐데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이라는 거예요.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 캐스팅 한다는 건 변환한다는 거거든요. 클래스 변환할 때 잘못돼 가지고 예외가 발생하는 건데 객체의 타입 변환이 이제 올바르지 않게 되는 경우에요. 주로 이제 우리가 클래스 타입을 변환할 때는 보통 그 상속 관계나 혹은 구현 관계에서만 객체 간의 타입이 클래스가 타입이 캐스팅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업 캐스팅과 다운 캐스팅. 업 캐스팅은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 않고 써도 되지만, 즉 뭐냐면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 타입 쪽에다가 이제 할당하는 이런 케이스죠. 그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상위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에다 할당할 때는 반드시 그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 dog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보통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클래스 애니멀 클래스 이제 dog 하고 extends 애니멀 이렇게 됐겠죠. 즉 뭐냐면 dog이라는 클래스가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dog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업캐스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dog이라는 클래스가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이 하위 객체를 상위 객체 쪽에다가 참조시키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업캐스팅에 상관없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모 쪽이고 요게 이제 객체가 이제 자식 쪽인데 이런 거는 이제 업캐스팅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애니멀 타입을 애니멀 클래스 참조 변수죠. 이거를 dog이라는 클래스, 이거는 이제 다운캐스팅입니다. 다운캐스팅인데 이때는 dog이라는 타입으로 변환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클래스 cat 해가지고 클래스 cat 또 extends 애니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클래스 라이언 뭐 사자 extends 애니멀 이거 다 그 애니멀이라는 쪽에서 상속받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애니멀 이걸 안 해주게 되면 독이라는 그 다운캐스팅 할 때 이걸 명시적으로 설정 안 해주면은 애니멀을 독에다 하는데 이 애니멀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애니멀은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캣이 될 수도 있고 그 독도 될 수 있었는데 독에다 참조하겠다. 그래서 애니멀을 독이라는 객체로 캐스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건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리모트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뉴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는 텔레비전에 대한 리모트 컨트롤러도 있고 비디오 플레이어에 대한 리모트 컨트롤러도 있고 또 기타 나머지 리모트 컨트롤은 여러 가지를 대응될 수 있죠. 그래서 하위를 상위로 할당해주는 톱캐스팅 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텔레비전이 될지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될지 전축이 될지 이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텔레비전 쪽에다 하겠다 할 때는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그 부모 객체를 그 타입 변환해서 텔레비전 타입으로 바꿔서 넘겠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것도 다운캐스팅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이건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되죠. 애니멀 해놓고 뉴 독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근데 캣이라는 쪽에다 해가지고 애니멀을 그 캣으로 변환해가지고 캣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애니멀에 지금 독이 참조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근데 애니멀을 캣으로 바꿔가지고 캣의 쪽에 넣겠다. 이러면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요것만 돼 있는 상태죠. 요것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니멀 해가지고 뉴 해가지고 캣 또 애니멀 해가지고 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될 때 애니멀에는 일단 하나만 대응되죠. 그래서 이때는 캣이라는 거는 지금 전혀 독이 할당되어 있는데 독이 저쪽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멀을 독으로 바꾸겠다는 건 되지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애니멀을 캣으로 할당해. 이것도 안 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을 업캐스팅 해주고 이거를 이제 오디오 쪽으로 다운캐스팅 할 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틀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다운캐스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현재 애니멀이 뭐에 지금 돼 있느냐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뭐에 지금 할당되어 있는 건지. 애니멀이 독에 할당된 건지, 애니멀이 캣에 할당되어 있는지, 애니멀이 라이언에 할당되어 있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 할당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운캐스팅은 되지만 할당 안 된 걸 가지고 다운캐스팅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니멀 뉴독하고 이게 지금 어디에 할당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은 물론 이걸 보면 알죠. 그러나 이제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쓰면 돼요. 애니멀이 지금 도그의 객체, 개의 도그라는 객체, 독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냐, 그 객체라면은 이렇게 이제 다운캐스팅 하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은 이게 이제 캣의 객체냐, 캣의 객체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러에도 마찬가지로 리모트 컨트롤 그 RC가 인스턴스 오브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대로 다운캐스팅 되지만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느 객체에 업캐스팅 되어 있는 건지를 판단하고 다운캐스팅 해주는 게 정확하게 캐스팅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그 클래스 캐스트 그 익셉션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메인에서 독이라는 클래스에다 독 객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체인지 독 하고 이제 독 클래스를 이제 뭔가 다른 클래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 독을 보면은 그 독 애니멀을 독이라는 쪽으로 이제 이걸 해주면 더 좋죠. 독이라면 이걸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 상태 이거 없이 나가면 이게 익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이 애니멀이 독의 객체인지 아닌지를 지금 사실 모르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가 안 발생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new cat이라는 게 클래스를 객체 생성해서 캣에 할당해주고 change dog로 이걸 호출해 버렸어요. 지금 캣에다 할당돼 있는데 캣을 할당시켜서 캣을 이쪽으로 옮겨버렸죠. 그러니까 그 애니멀이 지금 캣에 할당돼 있어요. 캣에 할당돼 있는데 dog로 하면은 이제 클래스 캣 익셉션이 발생해 버리죠. 요때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change dog이라는 걸 호출할 때는 이 change do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가능하면 익셉션 코드를 집어넣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문제인지 알겠죠? 자, 이런 예외 처리 이제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예외 처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그 형식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예외 처리 코드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배웠죠. 단순한 예외 처리는 try catch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try catch finally. 그래서 try 블럭, 이거 이제 try 블럭이라고 그러고 이걸 catch 블럭, 이건 이제 finally 블럭인데 캐치 블록에서는 캐치 블록에 뭐 이 트라이 블록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트라이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예외가 만약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 하고 예외 처리 코드를 집어넣는 게 캐치 블록에다 집어넣어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예외가 발생하냐 예외 타입을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든지 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2, 뭐 그다음에 뭐 넘버 포맷 익셉션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외 타입을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널리는 이제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처리하는 파이널리 블록은 그래서 항상 실행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파이널리 블록을 뺄 때도 상관없어요. 생략해도 가능하다. 트라이 캐치면서 파이널리 블록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근데 어떤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있을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트라이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예외가 발생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예외가 발생 안 하면은 이 캐치 블록은 실행 안 하고 그냥 일로 들어가서 파이널리 블록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트라이 캐치 똑같이 파이널리에서 이걸 실행하다 보니까 어떤 예외가 발생해 버렸어요. 여기에 매개 변수 타입에 있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실행 안 하고 예외가 발생 딱 해버리면 그 이벤트가 딱 발생해버리면 여기서 그냥 일로 뛰어버리면 즉 예외 처리 블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걸 해버리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 블록을 실행해줘요. 그러니까 파이널리 블록은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하는 블록이죠.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스 익셉션 테스트 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메인 프로그램 해놓고 파일 리더 해갖고 뉴 파일 리더 뭐 파일 읽는 쪽에 a.txt라는 파일을 읽을 객체 a. 파일에 파일 리더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갖다 붙인다. 이 파일에다가 그 a.txt라는 파일에 여기 이제 나중에 파이프라인 그 스트림으로 된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지금 파일 리더라는 그 파일이라고 이런 거죠. 요 객체를 여기다 할당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파일 리더를 통해서 요 객체를 통해서 읽죠. 그래서 파일 리더에 계속 읽어서 파일 끝이 아니면은 그 읽은 거를 일로 갖다 놓으면 그것을 이제 i를 문자로 변환해서 찍어주고, 그걸 계속 while loop을 도는 거죠. -1이 나올 때까지. 요거는 뭐냐면 파일 엔드 오브 파일 끝까지. 그래서 요걸 트라이 블록으로 넣었어요. 그럼 어디서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이 파일 리더에서 파일 읽을 때 파일이 읽어 나갈 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오류일지 모르지만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익셉션이면 제일 가장 큰 예외의 클래스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모든 에러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도 좋고 그 다음에 컴파일 에러가 나와도 좋고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서 이걸 처리하게 됩니다. 예외 처리 루틴이 뭐 그 어떤 에러가 나왔고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뭐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면 그 파일이 없더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요걸 실행하게 되죠. 파일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게 되면 이거 실행 안 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일로 가버립니다. 요 파이널리 빼버리죠. 요거 캐치 블럭 끝나고 난 여기로 가버리죠. 무슨 이제 알겠죠?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요걸 트라이 블럭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써, 이 트라이 블럭을 트라이를 빼버리게 되면은 오류 발생하면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라이 블럭을 넣어가지고 이걸 작성해주면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 이런 메시지를 찍어주기 때문에 아, 무슨 에러가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예외 종류에 따른 예외가 근데 하나가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오류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그런 예외 종류에 따른 예외 처리를 각각 해주려면은 해주는 경우 이제 다중 캐치 블럭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예외에 대해서 예외에 따라 각 예외별로 처리 코드를 즉 캐치 블럭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 중에서 이런 거 트라이 블럭이 하나 있고 예외가 어떤 게 발생할 수, 이제 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레이 인덱스 오브 이걸 했더니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 1루 가버려요. 이걸 하다가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했다고 하면 1루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중에 먼저 발생하는 에러 쪽으로 캐치 블럭을 실행하게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 중 먼저 발생한 예외에 대응하는 캐치 블럭이 하나만 실행됩니다. 하나만 실행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예외 클래스가 하위 예외 클래스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해요. 그래서 이 캐치 블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요 차례대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상위 예외 클래스가 하위 예외 클래스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상위가 발생해버리면 그게 뭔지 모르고 그걸 실행해서 아래에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위를 먼저 적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세하게. 요건 이제 하위 하나씩 따로따로 적어준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트라이문에 어레이 인덱스 그다음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 나와서요. 그래갖고 요게 발생하게 되면 이걸 처리하고 이제 이거는 근데 에러가 안 나왔어. 근데 이게 나왔어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발생하면은 요건 이제 익셉션이라고 놓고 여기는 이렇게 했죠. 이게 상위죠, 이게 상위고 이게 하위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발생해도 1루 갑니다. 그리고 이게 발생해도 1루 가버려요. 이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이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발생하든 이게 발생하든 다 이것만 캐치 블럭으로 가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위부터 캐치 블럭을 적어주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발생하면 1루 가버려요. 이걸 실행해준다. 여기 실행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1루 뛰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넘버 포맷 익셉션을 이거 적어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캐치하고 넘버 포맷 익셉션 하고 적어주면은 그거에 맞게 뛰겠지만 익셉션은 이게 발생하든 이게 발생하든 먼저 뜨는데 이게 캐치문이 위에서 기술된 순서대로 우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요게 발생해버리면 이쪽에 가서 걸립니다. 처음에 이것부터 체크하니까. 근데 이걸 앞에다 적어줘 버리면 이렇게 위처럼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 들어갈 때 어레이 반대서도 이게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도 이게 포함하니까 이걸 실행해 버리고 이건 에러가 안 나오고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했으면 이래도 여기서 걸려버려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위 클래스에 대한 것부터 캐치 블럭을 적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같은 거는 이제 다중 캐치라고 그래요. 다중 캐치라고 그래서 여러 개의 다양한 익셉션에 따라 따로따로 캐치 블럭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하위 캐치 블럭부터 해서 차례대로 적어주면은 이제 그게 실행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캐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멀티 캐치는 뭐냐면 하나의 캐치 블럭 내에서 여러 개의 예외 처리를 한꺼번에 해주고 싶을 때예요. 한 개의 캐치 블럭이 2개 이상의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경우죠. 이럴 때는 논리기호 이제 오화기호 있죠. 그 오화기호를 사용해서 하나의 캐치 블럭에서 처리하고 싶은 예외들을 나열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레이 인덱스 오브 바운드 에러, 그다음 넘버 포맷 익셉션 또 다른 이렇게 2개가 있고 요 캐치 블록에다가 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오화 요걸
요거 오화 기호를 써가지고 이제 요 두 개의 익셉션을 나열을 해버리면은 요게 발생해도 일루시들을 들어가서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해도 요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발생하거나 이게 발생하면 이 캐치 블락을 실행하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다른 예외 처리가 가게 되면 이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로 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맨 마지막에는 가장 상위 클래스에다 상위 클래스의 익셉션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익셉션이 아닌 다른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는 일로 와서 이 캐치 블락을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중 캐치하고 멀티 캐치는 개념이 다르죠. 다중 캐치는 다양한 거를 캐치 블락 하나당 하나의 익셉션들만 처리하면서 여러 개들이 다양한 익셉션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따로 캐치 블락이 존재하는 게 다중 캐치지만, 멀티 캐치는 한 개의 캐치 블록 내에서 여러 개의 익셉션을 동시에 처리해주는,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제 처리 블락.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떠넘기기라는 이제 개념. 떠넘긴다는 게 이제 영어로 throws, 던진다는 얘기죠. 예외 던지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으면 거기서 트라이나 캐치 블럭을 만들어서 예외 처리를 해주는데, 내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메소드에서 예외 처리를 안 하고 내가 안 하겠다. 나를 호출한, 해당 메소드를 호출한 곳에서 예외 처리를 하라 하고 예외 처리를 그쪽으로 던지는 거죠. 예외 처리를 떠넘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throws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 throw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예외 처리를 나를 호출한 곳에서 해줘라.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거를 해줄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메소드 선언할 때 반드시 메소드 이제 선언할 때 메소드 리턴 타입 메소드 이름 붙이고 메소드 네임하고 배경 변수 들어가고 요 이제 이 throws 요거를 적어주고 어떤 예외를 또 내가 안 하게 체크 안 하고 이 예외는 위에서 나를 호출한 곳에서 해라 하는 거냐면은 이제 요 예외들을 이렇게 쫙쫙 리스트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형식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모든 예외를 다 떠넘기겠다. 나가 하나도 처리 안 하겠다. 특정 예외는 여기에서 나는 요것만 처리하지 한다면 이렇게 예외를 리스트업 해주지만 나는 예외 처리 하나도 안 하고 모든 예외는 다 위에서 해라 그러면 아예 throws를 해주고 여기다 이제 exception을 적어주면 돼. 이렇게 exception 적어줘 버리면은 내가 모든 예외 처리는 내가 안 하겠다. 왜냐하면 exception이 가장 큰 상위에 있는 예외 클래스니까. 그래서 throws가 throws 키워드가 있는 메소드는 반드시 내부에서 예외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throws 키워드가 있는 메소드면은 그 메소드 내에서는 try 캐치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throws 키워드가 있는 메소드를 어떤 메소드에서 호출을 하려면은 반드시 try 블록 내에서 호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걔가 예외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try 블록에서 호출해야 되고 호출한 메소드에서 이렇게 던져오는, 즉 떠넘기는 예외 처리는 캐치 블록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인지 알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메소드 2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예외 처리 안 하겠다 해서 얘는 여기다 throws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처리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메소드 throws가 들어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ry 블럭을 안 넣죠. 캐치 블럭도 안 넣고. 그래서 이제 그거 없이 그냥 자기는 뭔가 그냥 명령만 했죠. 그래서 class.toName java.lang.stringx java.lang.stringx라는 클래스 이름에 대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요 이름을 가진 객체를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서 class라는 이제 참조 변수에 할당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throws가 들있어서 자기는 예외 처리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메소드 1에서 메소드 2를 호출하죠. 메소드 1에서 메소드 2를 호출하니까 이 호출하는 메소드는 반드시 이 try 블록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호출한 메소드에서 만약에 이 class not found exception을 나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에러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캐치 블락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이제 어떻게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인지 알겠죠? throughout라는 게 무슨 그 개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예외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메인 메소드에서 어떤 서브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여기에는 예외 처리 메소드가 있어요. try catch 블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가 서브2를 호출해요 또. 그러면 이제 서브2에 대해서 그 오류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try 블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서브2도 예외 처리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얘도 throws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얘한테 throws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또 얘를 호출해요. 그 write list. 여기도 이제 예외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뭔가 이오 메소드에서도 throws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버리면은 얘가 처리 안 합니다. 얘가 처리 안 하고. 그래서 얘가 일로 떠넘기죠. throws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에서 해줘야 되는데 얘도 또 그대 throws를 해버리기 때문에 외 처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로 넘깁니다. 얘가 호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try catch 블록이 있어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throws를 해버리면은 얘한테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try catch 문을 넣어가지고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절차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 테스트하는 걸 보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이제 요렇게 read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요. read string. 그러면 이제 요 read string 메소드가 이제 실행되면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디서 요런 read 한다든지 버퍼를 read 한다든지 이런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try catch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예외가 발생을 해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스톱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게 예외 처리 문장에 try catch문을 넣어줘야 되나 안 넣어줘야 되나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메인 메소드에서 여기서 try catch문을 넣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read string 여기서 이제 read string이라는 거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이 read string이라는 게 여기 이제 오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read string에서 처리해주면 될 텐데 여기서 메인에서 처리한다는 얘기는 자기 얘를 호출한 데서 얘가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read string이 throw 예외 네가 해라 나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read string을 가보면은 read string에 보면은 이 throws가 들어있죠. 그래서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입출력 예외가 발생하면은 내가 처리 안 할 테니까 나를 호출한 쪽에서 처리해라. 그래서 얘는 그냥 해버려요. try catch문 없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이걸 호출해버려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해버리면 얘가 이제 try catch문에 try 문에 이 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catch문이 실행이 되죠. 오류가 발생 안 하면 그냥 빠져나가서 끝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리 안 하겠다 하면은 다 나를 호출한 메소드 쪽으로 그 예외 처리를 그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 호출한 쪽에서 반드시 try catch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throws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얘는 내가 처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쪽 호출한 쪽에서 처리하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try catch문을 넣든지 그러면 여기는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넣을 거냐 아니면 이걸 그걸 호출한 메소드에서 넣을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판단을 해야 된답니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자동 리소스 닫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부터 해서 몇 가지 남은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